안녕하세요. 연천군 청소년 육성재단 유중원입니다. 오늘은 촉법소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면접 특강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해서 10초 이내로 답변하도록 준비를 하면 되지만 그래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소년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시려면 이런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촉법소년과 범죄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차예요. 소년법이 뭐예요? 그리고 촉법소년이 뭐예요? 보호처분이 뭐예요? 범죄소년이 뭐예요? 소년보호사건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죠?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범소년이 뭐예요? 그리고 요 세 가지의 소년의 종류를 표 하나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년법이에요. 소년법의 제4조에 보면요. 보호 대상과 송치 및 통고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죄를 범한 소년이고요. 두 번째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어 있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10살에서 13살까지의 소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촉법소년이 여기에 해당되어지는데요. 이 촉법소년은 보호사건으로 심리를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소년법의 목적은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 그러니까 사회에 좀 적응하기 싫어하고 그게 이제 본인의 의사든 의사가 아니든 간에 그런 친구들을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거예요. 일명 우리 그 빨간 줄이 거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지지 않도록 소년들에게 일정한 유예의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촉법소년이 뭐예요? 촉법소년은 다을촉, 법법, 적을소, 나이년. 제 나름대로 이걸 풀이해보자면 법이 닫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다 라고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죄 행위를 한 아까 얘기했듯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죠. 10살에서 13살까지로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아까 소년법 제4조에 나와져 있습니다. 백과사전에도 똑같이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형벌 법령에 저촉되어 있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는데 형사 미성년자로,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면접에서는 이 내용만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형법 9조에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다만 피해를 본 사람들은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민사상의 책임은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보호처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도대체 보호처분이 뭘까요?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에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보호처분이란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 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의 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처분이 되는데 형사처분과는 달리 전과 등의 기록이 남지 않아 소년의 장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요즘 사회적 이슈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내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실제 면접관들 중에서도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촉법소년보다 어린 만 10살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상의 책임이 완전히 제외도 되고 그 다음에 보호처분 대상도 아예 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범죄소년이에요. 요거는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인데 다시 얘기하자면 14살에서 18살까지의 소년을 얘기를 하는데요. 경찰이 범죄나 비행의 혐의가 있는 소년을 체포함으로써 사법 처리가 개시되는데 범죄소년은 검사에게 송치를 해요. 그리고 촉법소년과 우범소년,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소년 법원에 송치를 하게 돼요. 실제 청소년 지도사 1급 시험에도 이게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 또 참고로 그냥 불량 행위 소년, 불량한 행위를 하는 소년을 얘기를 하는 건 소년 풍기 사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흡연, 음주, 남녀 혼숙, 싸움, 흉기 소지, 환각물 소지 등으로 훈방하거나 즉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범죄 소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소년 사건 처리 절차 및 절차상의 권리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소년 사건은 무슨 법에? 소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소년 보호 절차에 따라서 보호 사건과 소년 형사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형사 사건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소년 사건의 사법 처리 절차는 일반 형사 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등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소년 보호 사건에 관할은 당의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의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속하게 됩니다. 소년 보호 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소년부 단독 판사가 시행하게 되고요. 소년 형사 사건의 관할은 형사법원에서 행하며 일반 형사사건의 예의에 의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소년 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이 소년사건 처리에 긴밀하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비행 소년에 대한 사법 절차는 발견, 조사, 심리, 처분, 집행 순으로 이행되어지게 됩니다. 실제 요 마지막 6번은 청소년 지도사 1급 시험에도 가끔 출제가 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소년보호사건 처리 절차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는데요. 자, 촉법소년 아까 10살에서 13살. 자, 그 다음에 범죄소년은 14살에서 18살. 요 두 개를 다 아우르는 게 우범소년인데 10살에서 18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가운데로 보면 경찰, 보호자, 학교 또는 복리시설의 장.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요런 순서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도표로 정리된 내용이에요. 이거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년 보호 처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볼 건데요. 보호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1호는 가장 약한 것, 그리고 10호는 가장 강한 건데요. 1호는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을 하는 거예요. 자, 최소 6개월 미만이고요. 자, 6개월까지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호는요, 만 12세 이상 소년에게 주어지는 보호 처분인데요.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로 정해지게 됩니다. 3호 처분은 만 14세 이상의 소년들에게 주어지는 건데요.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예요. 자, 4호인데요. 만 10세 이상 단기보호 관찰이에요. 1년 미만이고요. 5호 보호처분이에요. 만 10세 이상 장기보호 관찰이에요. 2년 미만이고요. 1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해요. 6호 보호처분이에요. 만 10세 이상이고요.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을 하게 되는데 6개월 미만이고요.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7호 보호처분이에요. 10세 이상이고요. 만 10세 이상이고요. 자, 병원, 요양소,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 6개월 미만,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8호 보호처분인데요. 만 10세 이상 1개월 이내에 소년원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9호 보호처분인데요. 만 10세 이상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10호 보호처분인데요. 만 12세 이상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범소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 건데요. 아까 잠깐 표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을 총 아우르는 때의 연령을 얘기를 하는데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 10세 이상 18세자, 그렇죠. 10세에서 18세까지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격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여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격이 있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자를, 그 소년을 우범소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세 가지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이에요. 촉법소년 10세에서 13세, 범죄소년 14세에서 18세, 자, 우범소년은 10세에서 18세, 이렇게 총 아우르게 되어집니다.